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 한글 24년 8월 C형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풀이에 앞서 ITQ 한글 기출문제 풀이가 처음이시거나 조금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교재의 이론 수업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한글을 실행하셨으면 쪽으로 가셔서요. 맨 앞에 편집 용지 눌러주시고요. 여백을 설정하셔야겠죠. 여백은 10 하시고 탭을 이용하셔서 이동을 하시면서 여백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위 아래는 10이고요. 왼쪽 오른쪽은 11입니다.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1점 하시고 엔터, 2점 엔터 이렇게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구역 나누기, 그 다음에 3점 엔터, 4점 엔터, 그 다음에 구역 나누기, 그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가셔서 저장하셔야겠죠. 여기 저장하기 눌러주시고요. 항상 문서 ITQ 폴더에 수험번호 다시 성함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자, 그 다음에 저희는 3페이지부터 하실 거니까 문제에서 3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하셔야 될 것은 머릿말이죠. 네, 여기 쪽에 있으시면 바로 밑에 머릿말 들어가셔서 머릿말, 꾸릿말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 자, 머릿말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를 다 쓰셨으면 블럭을 선택하시고요. 도듬의 10 오른쪽이죠. 네, 그러면 글꼴은 도듬, 글자 크기 10,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서 닫기 하고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제목을 써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블록을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제목 어떻게 되나요? 굴림의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입니다.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8, 진하게,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블록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책갈피랑 덧말 하셔야 되는데 덧말 하셔야죠. 입력 옆에 누르셔서 덧말 넣기. 자, 그 다음에 덧말 위쪽에 글씨를 써주세요. 네, 그 다음에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자 앞에 커서 두시고요. 잊지 마시고 책갈피 이름 김치네요. 입력에 가시면 책갈피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김치 쓰시고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상단 부분이 됐고요. 여러분들은 한 줄 띄우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서 글씨를 쓰셔야겠죠. 여기 김치는부터 시작하셔서 여기 만들어졌다까지 쭉 글씨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문단이 바뀔 때 여기에서는 스페이스바 2번, 공백 2번 띄워주시면 되고요. 자,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처음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이죠. 여기 김자 앞에 커서 두시고요. 서체에 가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습니다. 네, 여기 누르셔서 문제를 보시면 옆에가 두 줄이고 궁서의 면색 노랑입니다. 그럼 두 줄 선택하시고요. 글꼴은 궁서, 면색은 노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정,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셔야 될 것은 한자 변경이죠. 여기 보시고 풍미랑 이쪽에 증진입니다. 그러면 풍미 이렇게 블록 선택하시고요. 설정하시고 키보드에서 한자 끼기 풍미는 요거네요. 네, 선택하시고 한글에 가로 한자니까 밑에서도 한글에 가로 한자 선택을 해주시고 바꾸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진은 여기 있죠. 네, 이렇게 블록 설정하시고요. 키보드에서 한자 끼기 그 다음에 증진은 어떤 것이네요. 첫 번째 거네요.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 바꾸기.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첫 번째 영역에서 하실 거는 각주였죠. 여기 각주는 여기 있습니다. 무기질. 무기질은 여기 있네요. 여기 질자 뒤에 커서 두시고요. 입력에 가시면 각주 있습니다. 각주 눌러주시고요. 화면이 아래로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 각주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여기 앞에 모양을 바꾸셔야겠죠?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그럼 위쪽에 올라가셔서 각주 위주 모양
그 다음에 번호 모양을 동그라미 기억 선택을 해주시고요.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올라오셔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것은 이쪽 그림입니다. 입력 밑에 그림으로 가셔서요. 저 모양은 요거죠? 네, 요 그림 선택하시고 열기 하신 다음에 적당한 크기, 그 다음 위쪽에서 자르기. 여기 이렇게 하셔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주시고요. 바깥쪽을 한번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더블 클릭. 개체 속성에 가셔서 그림의 크기는 40에 40입니다. 탭탭 하시고 40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여부에 가셔서 왼쪽만 2mm. 그리고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잘 얹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글씨가 양동화 잘 맞는지, 그 다음에 아래쪽도 잘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택하시고 방향키로 이렇게 해서 잘 움직이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봐주시고요. 특별히 틀린 사항이 없으시면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은 여러분들이 글씨를 입력하시고 위아래는 글자 모양으로 변경하시고 가운데는 문단 번호 기능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 한 줄 띄우시고요. 특수문자, 미음 한자 하셔서 특수문자를 선택하시고 바꾸기 넣어주시면 되고요. 한 칸 띄우시고 여기 글씨를 지역별 김치부터 시작하셔서 프로그램까지 해서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첫 번째 이렇게 블록을 설정하시고요. 글꼴은 궁서의 18, 하양의 빨강입니다. 그럼 글꼴은 궁서,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영 부분은 요만큼이니까 요만큼만 선택하시고 편집에 가시면 글자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글자 색은 하얀색, 음영은 빨강이었죠? 네, 빨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도 선택하시고요. 궁서의 18, 글꼴은 궁서입니다. 글자 크기는 18, 그 다음에 요만큼만 선택을 하시고요. 기울임이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기울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치만 선택하시고 글자 모양에 가셔서 확장에 가셔서 강조점은 모양은 요거네요. 네, 요거를 선택하시고 설정. 그 다음에 프로그램만 이렇게 하시고 똑같이 글자 모양의 확장의 강조점은 이렇게 요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하시면 위아래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문단 번호 기능 하셔야겠죠. 네, 이렇게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문단 번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똑같은 모양을 찾으시면 돼요. 요거는 여기 있네요. 네, 요거 선택하시고 사용자 정의 1수준은 20의 오른쪽이죠. 1수준은 너비 20의 정렬은 오른쪽. 그 다음에 2수준 선택하시고 30의 오른쪽. 정렬은 오른쪽. 네, 이렇게 하시고 설정. 자, 잊지 마시고 줄간격 180.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만큼만 선택하시고요. 서식 옆에서 한 수준 감소.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시고 서식 옆에 누르셔서 한 수준 감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봐주시고요. 특별히 틀린 사항이 없으면 중간에 두 번째 영역도 끝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영역을 해보겠습니다. 하단 영역은 표를 만드셔야겠죠. 여러분들은 여기 바로 밑에 커서 두시면 되고요. 입력에 가시면 표 있습니다. 표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줄수. 하나, 둘, 셋, 넷, 5줄에 하나, 둘, 셋, 넷 칸. 줄수랑 칸수를 확인하셔야겠죠. 5줄에 4칸. 그리고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은 너비 조절하셔야겠죠. 첫 번째는 여기 김치, 치자 사이에 여기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램자 뒤쪽에, 그 다음에 여기는 만들 어자 정도까지 네, 이렇게 해서 너비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합치셔야겠죠.
이쪽 부분이랑 이쪽이 합쳐졌네요. 합치는 단축키는 M이었죠. 이렇게 하시고 M자 누르시면 되고요. M자, 그 다음에 M자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에 교과 이렇게 하시면서 글씨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표 안에 내용을 입력하시면서 너비가 모자르시면 조절하시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입력이 다 끝나셨으면 블록을 선택하시고요. 자, 표 전체는 굴림의 10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굴림, 글자 크기 10 가운데 정렬,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왼쪽과 오른쪽 테두리를 없애셔야 되니까 저희 셀 테두리 단축키 L자 누르셔서 없음하시고 왼쪽과 오른쪽, 네, 이렇게 하셔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첫 줄만 선택하시고요. L자 누르고 들어가셔서 첫 줄은 위아래가 두 줄의 그라데이션 하셔야겠죠. 두 줄 선택하시고 위쪽과 아래쪽, 그 다음에 배경에 가셔서 그라데이션은 유형은 가로에, 그 다음에 하향의 노랑입니다. 하향의 노랑. 자, 이렇게 하시고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래쪽도 두 줄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L자 누르셔서 두 줄 이중실선 선택하시고 아래쪽 다 되셨습니다. 그러면 범위 선택하시고 높이 조절하셔야 되니까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방향키 아래 3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3번이나 4번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표가 끝나셨습니다. 다음은 하단 기관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단 기관명을 여기 한 줄 띄우시고 써주시면 돼요. 글씨를 쓰셨으면 블록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도둠의 24 진하게 장평 105죠. 편집에 글자 모에 가셔서 기본으로 가셔서 글꼴은 도둠입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4 진하게 장평은 105. 네, 이렇게 하시고 설정. 그 다음에 오른쪽 가셔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쪽번호. 네, 쪽번호는 쪽에 있습니다. 쪽으로 가셔서 쪽번호 매기 위치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줄표는 빼주시고 가나다라니까 가나다 선택하시고 5로 시작이니까 시작 번호는 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넣기 하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 잘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4번 도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조건에 따라 출력 흐대와 같이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도형, 글메시, 그림 등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4자 밑에 꺼서 두시면 되고요. 입력에 가셔서 맨 처음에 그리실 거는 이렇게 배경이 된 큰 네모, 직사각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직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적당한 크기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기본에 가셔서 요 직사각형의 크기는 여기 있네요. 130에 145. 그래서 130 하시고요. 탭 하시고 145. 그리고죠. 그 다음에 채우기에 가셔서 꼭 흰색 말고 다른 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위쪽에 여기 보시면 글상자죠. 네, 그래서 가로 글상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기본에 가셔서 크기는 90에 17입니다. 17 해주시고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선에 가셔서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으니까 반원 모양 선택을 해주시고요. 채우기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빨강이네요. 면색은 빨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하시고요. 마우스랑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비슷한 위치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클릭하시고요.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를 다 쓰셨으면 블록을 잡아주시고요. 글꼴은 궁서 22 하향 가운데입니다. 글꼴은 궁서. 글자 크기는 22. 그 다음에 글자 색은 하향 가운데.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살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려주실 거는 이쪽에
그림 하시면 되겠네요. 입력 밑에서 그림 항상 ITQ 픽처로 가시면 되고요. 1, 2, 3 주식해서 선택하시고 열기, 그 다음에 이렇게 겹쳐지게 그려주세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그림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40에 30입니다. 다시 탭탭 하시고 30 크기 고정 해주시고요. 꼭 하셔야 될 것은 이거죠. 글 앞으로. 자, 그 다음에 회색 조니까 그림에 가셔서 회색 조. 네, 그 다음에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위치에 얹혀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잊지 말고 하이퍼링크, 책갈피 하이퍼링크 하셔야겠죠? 입력에 가셔서 하이퍼링크, 한글 문서로 가셔서 저희가 아까 만든 책갈피 선택하시고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은 컨트롤 누르시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되면 잘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옆에 글메시, 입력 밑에서 글메시, 자, 글메시 내용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글메시는 모양은 나비 넥타이, 글메시 모양은 나비 넥타이 선택해 주시고요. 글꼴은 도둠이네요. 도둠 선택하시고 설정.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기본에 가셔서 크기가 어떻게 되죠? 50에 35 파랑이네요. 50에 탭탭 35 크기 고정해 주시고 글 앞으로 해주시고 채우기에 가셔서 파랑 확인하시면 됩니다. 빨강 아니면 파랑입니다. 네, 그래서 파랑 하시고 설정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얹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하단 도형은 이 도형을 먼저 그리셔야겠네요. 직사각형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기본에 가셔서 이 도형의 크기는 125에 75입니다. 125에 75 해주시고요. 크기 고정, 선에 가셔서 이렇게 모서리가 둥그니까 둥근 모양, 그 다음에 채우기에 가셔서 흰색 말고 다른 색을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마우스랑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얹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앞쪽 도형 하겠습니다. 앞쪽 도형은 직사각형 두 개네요. 네, 직사각형 이용하셔서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기본에 가셔서 아래쪽 도형을 먼저 그리세요. 17에 17입니다. 17에 7이네요. 17에 7. 네. 17에 탭탭 하시고 7 하신 다음에 크기 고정. 아래쪽 도형이 직각이죠. 네, 선에서 이건 안 하셔도 되고요. 채우기에 가셔서 흰색 말고 다른 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 이렇게 얹혀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직사각형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기본에 가셔서 위쪽 도형은 13에 13입니다. 13에 탭탭 13 하시고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위쪽 도형은 모서리가 둥글죠? 네, 선에 가셔서 둥근 모양. 채우기는 흰색입니다. 설정. 그 다음에 안에 글씨 쓰셔야 되니까 위쪽에서 여기 글자 넣기.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크기 고정해야 되는데 글자처럼 눌렀네요. 크기 고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안에 선택하시고 1 하시고요. 블록 선택하시고 글꼴은 궁서 20 가운데입니다. 글자 크기는 20, 그 다음에 가운데. 자, 그 다음에 비슷하게 얹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고요.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다 되셨으면 옆에 글상자 하겠습니다. 글상자 그리셔야겠죠? 글상자 이용하셔서 이 정도부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글상자는 크기가 없습니다. 기본에서 크게 안 하셔도 되고요. 선에 가셔서 파선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채우기는 색 채우기 없음. 여기 보시면 파선에 색 없음입니다. 그 다음에 설정해 주시고요. 안에 클릭하시고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를 다 쓰셨으면 블록을 선택하시고요. 설정하시고 글꼴은 어떻게 되죠? 굴림이 18 가운데입니다. 굴림 글자 크기는 18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복사할 거니까요. 혹시나 틀린 사항이 있는지 위치 잘 선택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앞에 도형 선택하시고요. 위쪽에서 개체 선택.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복사하기 위해서 왼손으로 컨트롤과 시프트 누르시고 이렇게 마우스로 내리셔서 한번 복사하시고 다시 위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비슷하게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에 글씨 변경해 주시고요. 뒤에 도형 선택하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안에 글씨도 변경을 해주세요.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띄어쓰기가 안 됐네요. 네, 이렇게 잘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위쪽으로 올라오셔서 1페이지에 2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2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표와 차트를 만드시는 거죠. 표를 만드시고 표에 따라서 차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자 밑에 커서 두시면 되고요. 표를 만드셔야 되니까 입력 밑에 표 가셔서 줄수는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입니다. 다섯 줄에 6칸. 네, 이렇게 하시고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은 너비죠. 여기 보시면 각 칸들의 너비가 같으니까요. 특별히 조절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국가 이렇게 하시면서 글씨와 숫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하실 때 숫자를 보시면 여기 천 단위 컴마가 되어 있죠. 천 단위 컴마를 수동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블록 선택을 하시고 이쪽에 표 레이아웃에 가시면 여기 자리점 넣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점 넣기 하시면 천 단위 컴마가 들어갑니다. 수동으로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입력이 다 끝나셨으면 블럭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조건을 보시면 표 전체는 도둠의 10입니다. 글꼴은 도둠, 글자 크기는 10, 그 다음에 정렬은 숫자는 오른쪽이고요. 문자는 가운데,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 셀 배경색은 노랑이죠. 네,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숫자 부분만 선택하시고 오른쪽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음영 부분만 선택하시고 표 레이아웃 옆에 디자인으로 가셔서 표 채우기에서 노란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이쪽에 합계해 주시면 되고요. 캡션 기능 이쪽에 캡션 넣어 주시면 되고 선 모양 바깥쪽은 두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두 줄, 이렇게 두 줄, 그 다음에 대각선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합계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록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블록 계산식에서 합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고 단축키 L자 누르셔서 이중실선 하신 다음에 바깥쪽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L자 누르셔서 이중실선의 오른쪽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L자 누르셔서 이중실선의 아래쪽 자 마지막으로 요 칸 선택하시고요. 위아래 하신 다음에 블록이 잡혔으면 L자 누르셔서 대각선에 가셔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범위를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방향키 아래 누르셔서 높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마지막으로 캡션 넣겠습니다. 표 테두리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옆에 캡션에 가셔서 캡션 위쪽 설정하시고요. 표일은 지우시고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를 다 쓰셨으면 블록 잡아주시고요. 캡션도 도둠의 10입니다. 글꼴은 도둠. 글자 크기 10, 그 다음에 오른쪽.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요.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봐주시고요. 특별히 틀린 사항이 없으시면 차트를 해보겠습니다. 차트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고 종류는 묶은 세로막 대형이죠. 여러분들은 여기 노란 부분만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위쪽에서 차트 만들기
X 하시고요. 이렇게 내리셔서 크기랑 위치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3번 할게요. 제목, 여기 제목을 써주시고요. 굴림에 진하게 12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제목 편집, 그 다음에 제목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글꼴 변경해 주세요. 글꼴은 굴림. 그 다음에 영어도 굴림. 진하게. 글자 크기는 12입니다. 그 다음에 설정.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더블 클릭, 테두리 더블 클릭 하셔서 옆에 보시면 속성이 채우기 하향의 테두리,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 하향의 테두리 어두운 색 해주시고요. 바로 옆에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 다음 X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제목의 전체 글꼴은 굴림의 보통식 축제목, 여기 축제목 써주시고요. 범내 테두리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축제 먼저 하셔야죠. 여기 차트 구성 추가에 가셔서 축제목의 기본 세로 축제목 선택하시고 우클릭 하셔서 제목 편집 글씨를 써주세요. 그 다음에 글꼴을 변경해 주세요. 글꼴은 굴림이죠. 설정해 주시고 회전돼 있으니까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속성의 맨 끝에 가셔서 글자 방향은 가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범례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 맨 앞으로 오셔서 선은 어두운 색으로 테두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 끝나셨죠? 우클릭 하셔서 글자 모양 편집하셔서 모든 글꼴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가로축도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로축의 숫자도 선택하시고 글자 모양 편집.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 되셨으면 그 다음에 축을 보셔야겠어. 0부터 25,000까지 5,000씩. 0부터 25,000까지 5,000씩. 예, 되셨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눈금선만 없애시면 되겠습니다. 눈금선 선택하시고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누르셔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글꼴이 잘 변경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틀린 사항이 없으시면 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조건에 따라 스타일 기능을 적용하시고 출력 형태와 같이 영문 2줄, 한글 2줄 써주시고 스타일 안에서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일자 밑에 커서 두시고요. 영문하고 한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이 다 끝나셨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블록을 선택하시고요. 편집에서 스타일에서 스타일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맨 앞에 추가하기 눌러주시고 스타일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단 모양에 가셔서 왼쪽 옆에 15에 문단 아래가 10, 여기 왼쪽 옆에 15 하시고요. 문단 아래 10. 그 다음에 설정, 글자 모양에 가셔서, 자, 글자 모양은 어떻게 되나요? 장평, 자간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간을 5로 하시면 되고요. 장평은 95. 자, 그 다음에 한글은 굴림이죠. 네, 언어를 한글로 바꿔주시고, 글꼴은 굴림. 영문은 도듬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설정. 추가 설정. 네, 이렇게 하셔서 끝에 글씨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맞지 않는다면 오타나 띄어쓰기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확인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 스타일에서 스타일 다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여기 편집하기 들어가셔서 문단 모양 들어가셔서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한글하고 영문을 변경하시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특별히 틀린 사항이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3번 수식을 해보겠습니다. 3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1번, 2번 수식 두 개를 작성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3자 밑에 커서 두시면 되고요. 가로 1 하시고 한 칸 띄우시고요. 입력에 가셔서 수식.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Q 하시고요. 는 하신 다음에 누르셔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호 해주시고 T. 그 다음에 움직이실 때는 방향키 오른쪽 누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분수. 그 다음에 기호를 여기서 이렇게 찾아주시고 S 오른쪽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T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는 하신 다음에 다시 분수. D 쓰시고 위첨자는 이렇게 하셔서 제곱. 그 다음에 오른쪽 S 오른쪽 T의 제곱이네요. 네. 오른쪽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넣기 하시면 되고요. 적당하게 띄워주시고 가로 2 하시고 한 칸 띄우시고 다시 수식 가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F 하시고 는 하신 다음에 분수 4의 파이죠. 네, 파이는 여기 있습니다. 위첨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T 위첨자 해주시고 오른쪽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는 하시고 파이 그 다음에 위첨자 오른쪽 하시고 K 그 다음에 또 분수네요. M 하시고 오른쪽 그 다음에 아래 제곱입니다. 네. 자, 그러시면 이제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틀린 사항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틀렸다 그러시면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수정을 해 주시고 다시 넣기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특별히 틀린 사항이 없으시면 여기 글메시 밀린 거를 살짝 위로 올려 주시고요. 잘 저장하시고 전송도 잘 하시고요. 자,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도형이 다 밀렸네요. 네. 올리겠습니다.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형을 조금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조금 빠르다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수업을 시청해 주시고요. 교재 구매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습 잘 하셔서 A등급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